우선 비겁하고 무책임한 상사의 모습 첫 번째는 성과는 내 몫, 잘못이나 책임은 부하 직원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상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의사결정이나 책임을 최대한 미루는 우유부단한 상사들이죠. 동시에 무능력하고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불행하게도 많은 상사들이 부하 직원의 성과를 팀이라는 미명 하에 자신의 성과로 둔갑시키죠. 하지만 책임은 그 반대고요. 책임의 원인이 상사 자신이라도 내가 언제 그렇게 지시했지? 라고 말하면서 도망치곤 하죠. 상사의 지시를 부하 직원들이 오해했다고 말하면서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전가시키기도 하고요. 물론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러한 모습 자체가 비겁한 변명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고요. 게다가 비겁하고 무책임한 상사들은 위험이나 책임이 예상되는 의사결정은 최대한 보류하죠. 누군가가 대신 책임을 지는 상황이 되면 그때서야 결정을 하려고 하고요. 아니면 부서원들과 회의를 통해 책임을 분산하려고 하죠. 어차피 팀장인 자신의 자리가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한은 누리고 책임은 무조건 피하고 싶어 하고요.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믿지만 이런 상사들은 기쁨은 내 몫이고 슬픔은 우리 몫인 거죠. 어쩌면 책임이나 슬픔은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고요. 슬프게도 지금까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해왔으니 이런 모습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죄의식도 없죠. 오히려 직장 생활의 센스이자 지혜라고 생각하는 상사들이 꽤 많고요. 어쨌든 이렇게 무책임한 상사들은 조직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퇴출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승승장구하죠. 항상 성과는 자신의 몫이고 책임은 부하 직원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지도 않으니까요. 원래 비겁하고 무책임할수록 직장 생활을 오래 할 수가 있거든요. 특별한 사고나 책임질 일만 없으면 승진은 못하더라도 상사 역할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복지부동하거나 책임에서 도망치기 바쁘고요. 그리고 상사의 상사가 이런 상황을 자세히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비겁하고 무책임한 상사들이 조직에서 계속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상사들이 계속 방치되면 조직 문화나 업무 방식이 경직되고 성과나 경쟁력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기업들은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을 통해 이들을 정리하는 거죠. 비겁하고 무책임한 상사의 모습 두 번째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상사입니다. 이들은 부하 직원들 앞에서는 잘났다고 자랑하고 큰 소리를 치지만 윗사람이나 타부서 상사들과는 이야기도 잘 못하죠. 항상 높은 사람들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사람들이고요. 하지만 부하 직원들 앞에서는 울트라 슈퍼파워가 되죠. 이런 상사들의 소신이나 줏대는 불쌍한 부하 직원들 앞에서만 발휘가 되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비겁하고 무책임한 상사들을 겁 많은 개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개는 모르는 사람이 집에 오면 크게 짖어야 하는데 겁먹어서 짖지도 못하고 가족에게만 짖는 거죠. 가족은 함부로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은 너무 무섭죠. 자칫하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회사에는 의외로 이런 상사들이 많고요. 게다가 무책임한 상사들은 자신보다 높은 사람이 주관하는 회의에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눈치만 보기 바쁘죠. 디폴트 값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중간은 갈 수가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생각이나 용기가 없는 거고요. 칭찬보다 질책을 더 무서워하니까요. 하지만 남들의 자기 의견을 말하면 그걸 누가 몰라서 가만히 있나? 아니 저 친구는 왜 이렇게 나대냐? 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가 자기에게 질문이 오면 검토해보겠다고 하거나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고 하죠. 어쨌든 부하 직원들 앞에서는 고압적이고 강자인 척을 하지만 높은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작아지는 상사를 볼 때마다 안타깝기도 하고 무능해 보이기도 하고 정말 답답하고요. 그리고 가장 답답한 것은 그런 상사 밑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들이죠. 비겁하고 무책임한 상사의 모습 세 번째는 그때그때마다 말을 바꾸는 상사입니다. 솔직히 이런 상사들과는 함께 일하기 싫죠. 한두 번의 거짓말이나 말바꿈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부하 직원들의 신뢰는 이미 사라졌고요. 거짓말을 했던 양치기 소녀는 늑대에게 잡혀먹혔지만 짜증나게도 이들은 아무에게도 잡혀먹지 않죠. 상사가 생각이나 행동에 일관성이 있어야 함께 일하기가 좋은데 이건 뭐 말했던 것도 항상 바꾸는 판이니 어처구니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자꾸 바꾸는 상사들은 변명이나 핑계가 너무 많죠. 나는 원하지 않지만 대표이사가 다르게 지시해서 어쩔 수 없다거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고 더 중요한 것이 생겼기 때문에 바꾼다고 하죠. 물론 상사가 실력이나 해안을 가지고 있으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항상 같은 일을 다르게 반복하니까 부하 직원들은 힘들어 죽을 것 같고요. 사실 상사에게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는 변명이나 핑계가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와 미안함이거든요.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라면 말을 바꾸는 횟수가 줄어들 거라고 믿고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말을 바꾸면서 오히려 부하 직원을 탓하니까요. 비겁하고 무책임한 상사의 모습 마지막 네 번째는 힘든 일은 모두 부하 직원들에게 미루고 실수만 지적하는 상사입니다. 원래 조직에는 상사가 할 일이 있고 부하 직원이 할 일이 따로 있죠. 하지만 상사 중에는 자신이 직접 해야 할 일조차도 부하 직원들에게 미루는 상사들이 꽤 많고요. 예를 들어 부서별 예산이나 승진 관련 미팅을 하게 되면 불편하더라도 조직을 위해 싸워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불편하고 귀찮아서 부하 직원들에게 미루는 경우가 그렇죠. 그러면서 대신 참석하는 직원에게 감나라 배나라 이야기하는 거고요. 나중에 결과가 나쁘면 짜증을 엄청 내죠. 이런 상사들은 상사로서 정말 최악이고요. 사람이 아니라 자리가 해야 할 일조차 피하는 거니까요. 게다가 부하 직원의 실수만 기다리다가 하이에나처럼 지적하는 상사들도 있죠. 이들은 자료의 오타가 전체적인 내용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고요. 먼저 숲을 보고 그 다음 나무를 봐야 하는데 항상 나무만 보죠. 그리고 그렇게 지적하는 자체를 자기만의 능력이자 디테일이고 이것들이 부하 직원을 성장시킨다고 생각하죠. 상사로서 존재의 가치를 이런 모습들에서 찾는 거고요. 이런 상사들을 옆에서 보면 진짜 어이가 없죠.